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시간 영역 해석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로 편차와 감도입니다. 먼저 개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어계통의 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시간 영역 해석법과 주파수 영역 해석법이 있다. 자, 우리 제어 목차로 따지게 되면 시간 영역 해석법이 3장, 주파수 영역 해석법이 4장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 영역 해석이란 어떤 제역에 입력을 가했을 때 시간에 따라 출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고, 주파수 영역 해석이란 어떤 제역의 입력 주파수, 자, 주파수라기보다는 각 주파수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출력의 크기와 위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개요 살펴보게 되면 제어계통의 특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어계의 대표적인 신호를 입력으로 가하여 출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호를 시험용 신호라 하며, 시험용 신호에는 계단 함수, 램프 함수, 포물선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된 신호가 왜 대표 신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의 블럭 선도에 대해서 입력 함수를 세 가지 형태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호의 급변화를 줬을 때, 자, 이렇게 급격한 입력에 대한 변화가 줬을 때, 또는 신호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점층적으로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가속해서 증가를 줬었을 때, 자, 이에 따라 출력이 얼마만큼 잘 대응이 될 것이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단 입력을 주게 되는데, 계단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항상 과도 상태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형 1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수 상승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과도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도를 줄여나갈 것이냐,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목표값, 정상값에 빠르게 도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우수성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론 내가 원하는 출력이 100% 나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정상에 도달했을 때, 목표값에 도달했을 때 소정의 오프셋,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편차와 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도 상태에 대한 편차가 아니라 정상 상태에 대한 편차를 한번 해석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이면 어떻게 돼요? L과 C에서 서로 에너지의 주고받는 공명 현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과도 현상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진동에 대한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동이 점층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부족 진동이냐, 아니면은 진동이 점층적으로 커지게 되는 발산에 대한 형태냐, 아니면 진동의 폭이 변화가 없는 이렇게 무한 진동에 대한 상태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과도 현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값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인 회로망이다, 안정적인 제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한 진동이라든가 또는 발산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불안정한 제역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5장, 6장, 7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도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안정도에 대한 판정까지 보다는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했을 때 이 정상 상태에 대한 편차,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신호가 급변했을 때, 점층적으로 증가했을 때, 또는 가속해서 증가했었을 때 세 가지 된 형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램프 함수, 자, 기울기 함수죠. 램프 함수를 우리가 속도 함수다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함수는 점층적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가속도 함수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어계통에 대한 응답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응답이라는 거는 출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출력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출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메이슨 공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죠. 따라서 출력 라플라스 변환은 입력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종합 전달함수 또는 페루프 전달함수를 곱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에 대해서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종합 전달함수를 역변환시킨 것이 라플라스 역변환시킨 것이 바로 제역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응답의 종류에는 앞에 표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한 형태가 있어요. 임펄스 응답, 인디셜 응답, 경사 응답, 포물선 응답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구분점은 뭐냐? 바로 입력 함수예요. 입력 함수가 임펄스를 주게 되면 임펄스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여기 쭉 나가게 되면 다 피고 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유니트 스텝 펑션, 계단 함수를 줬었을 때 출력을 보게 되면 인디셜 응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 함수. 자, ut 함수라는 건 뭐였어요? ut라는 거는 0초 이전이 없다. 그렇다면 t를 쓰게 되면 자, 앞에 함수에 대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자, 시간에 대해서 펑션이 기울기, 자, 기울기 k라고 할까요? k 곱하기 t였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k 개수만큼의 기울기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t 함수를 쓰게 되면 경사응답이다. 자, 경사응답을 영어로 하게 되면 램프 함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러한 램프 함수는 앞에서 우리 속도 함수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제곱이다. t제곱이 되니까 요게 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포물선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포물선을 우리가 가속도 함수다라고도 표현했는데, 가속도 함수를 줬었을 때에 대한 출력값, 이것을 우리는 포물선 응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응답이란 건 뭐였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간의 함수죠. 출력에 대한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력 라플라스 변환을 역변환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종합 전달함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입력 함수에 대한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값이죠.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될 것이고, 유니트 스텝 펑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수 1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s의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팩토리얼은 1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서 곱해줘라. 예를 들어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유니트 스텝 펑션은 0초 이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t의 1승이에요. 그러면 t의 1승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1, 요거 플러스 1, 그러니까 s의 제곱에 1 팩토리얼이면 그냥 1이죠.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포물선 응답에서도 여기 ut는 없는 거 취급해야 됩니다. 왜? 0초 이전이 없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s의 n 플러스 1, 3에다가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바라봤을 때 또는 어떠한 정상 편차를 바라봤을 때 이 상수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자, 이 입력 라플라스 변환의 이 분모 자리예요. s가 몇 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2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가 2분의 1을 보상시켰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연산을 좀 간결하게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을 그냥 곱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화는 1.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이 아니죠. 임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1. 그 다음에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 t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제곱분의 1. 2분의 1 곱하기 t 자승의 라플라스 변화는 s 세제곱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은 자, rs 곱하기 ms예요. 그럼 입력 라플라스 변화. 자,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1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은 ms만 남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뭐다? 임펄스 응답의 결과값은 종합전달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셜 응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디셜 응답. 자, 입력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1이니까 종합전달함수에다가 s분의 1을 곱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역변환 취한 것이 바로 인디셜 응답에 대한 결과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나오긴 하는데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경사 응답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s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1을 라플라스 역변환한 것이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첫 번째, 용어에 대한 분류예요. 우리가 입력 함수에 유니트 스텝 펑션, 계단 함수를 줬었을 때에 대한 응답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인디셜 응답이다. t제곱 함수를 줬었을 때에 대한 응답을 뭐라고 하느냐? 포물선 응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 문제가 바로 임펄스 응답이에요.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1이 되는 것만큼, 얘가 1이 되는 것만큼 종합전달함수, 자, 종합전달함수를 라플라스 역변환 취한 것이 바로 임펄스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셜 응답 같은 경우는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시험 보면 우리 기사에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낮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기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S를 순방향 전달함수, HS를 대먹인 전달함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편차라는 게 여기에는 동작 신호를 말하는 거죠. 그럼 동작 신호라는 거는 입력 신호에서 주 피드백 신호를 빼는 형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드백 신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장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출력이 대먹임 제어가 되는 것만큼 출력에다가 대먹임 전달함수 HS를 곱한 것이 바로 피드백 신호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출력은 얼마가 돼요? 아주 입력에 대해서 간결하게 표현하게 되면 입력 곱하기 종합 전달함수를 곱해줘야 출력 아니겠느냐. 자, 물론 종합 전달함수는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간이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에 대한 식을 종합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종합전달함수 값이 얼마라고요? 자, 여기는 회로망으로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1-시그마 페루프. 자, 페루프를 가려고 했더니 부기한입니다. 페루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면서 페루프 이득값. 순방향 전달함수 GS 곱하기 대먹인 전달함수 H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향 경로는요, GS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입력 함수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편차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쫙 하고 나열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1을 분모를 맞춰줄게요. 분모를 맞춰주게 되면은 분모 분자를 똑같이 작성한 게 바로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거를 빼주게 되게 되면 GS, HS가 서로 지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1 플러스 자 GS, HS 자 우리가 GS, HS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게르프 전달함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게르프 전달함수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식을 제시할 때요. GS, HS 하게 되면 글자가 많죠. 그래서 얘를 간결한 형태로 앞으로 G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공식을 작성할 때 1 플러스 G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G는 게르프 전달함수로서 순방향 전달함수 곱하기 대먹인 전달함수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정상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뭘 구했어요? 자, 부기한 시스템에 대해서 편차값을 쭉 한번 나열해봤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결과가 자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1 플러스 G분의 1이었다 라는 결과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편차에 대해서 정상 상태에 대한 편차를 바라보자. 자, 이 정상값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입력에 계단 함수를 줬었을 때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출력값이 자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이었으면 이렇게 그리고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이었으면 진동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건 저희 회로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과도가 끝나는 부분 자 정상 이전의 시간이 과도 시간이죠. 과도가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값 다른 말로 뭐예요? 목표값 같은 말은요. 최종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정상에 도달했었을 때의 편차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 정리했던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최종값의 정리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선은 시간의 함수를 리미트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바로 최종값의 정리다. 그렇다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리미트 자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S를 0으로 보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S 곱하기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최종값의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다가 펑션 오브 S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편차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차에 대한 문자 기호를 뭐로 썼어요? 앞에 다시 봐볼게요. 편차에 대한 문자 기호를 에러라고 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입력에서 편차가 발생했던 피드백 신호를 뺀 게 바로 에러량이죠. 편차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러 오브 S, ES라고 쓴 거예요. 그 결과값이 요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 편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에러 오브 S, 편차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정상 편차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역에 입력을 가한 후 시간이 지나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출력을 정상응답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의 입력과 출력의 차를 정상 편차라고 하게 되며 이를 제역의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 편차라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의 최종값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에러 같은 경우는 에러 스테이트. 자, 에러 스테이트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었을 때 S 곱하기 에러 오브 S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러 값 얼마라고 했어요? 에러 값이라는 거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1 플러스 지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식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테스트 시그널, 입력 신호에 따른 정상 편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편차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상 위치 편차, 정상 속도 편차, 정상 가속도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뭐에 따라 기준이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력 신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 함수에다가 유니트 스텝 펑션, 계단 함수, 이렇게 계단 함수를 주게 되면 우리는 정상 위치 편차다. 그리고 t 함수를 주게 되면 이렇게 속도 함수죠. 그럴 땐 정상 속도 편차다. t 자승을 집어넣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는 정상 가속도 편차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상 위치 편차를 보게 되면은 자, ESP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먼저 정상 편차된 공식 바로 뭐였습니까?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 곱하기 에러 오브 S다. 편차다. 그럼 편차값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편차값은 얼마다?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1 플러스 지분의 1이다. 여기서 G값이 뭐였다? 게르프 전달 함수였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력 함수, 자, 입력 함수가 UT가 됐었을 때 E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 얼마라고요? 그렇죠. S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를 대입하게 되면 RS에다가 S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SS 지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식은 리미트 S가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G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각각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S가 없으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니까요. G에다가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리미트 S가 0으로 갔을 때 G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 복잡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KP라고 해가지고 KP를 정상 위치 편차 상수다 라고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식을 쭉 하고 나열할게요. 쭉 하고 나열하고 나중에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간결하게 외울 것이냐 하나의 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G에 대한 정의죠. G를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게르프 전달함수는 GS 곱하기 HS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 정상 속도 편차입니다. 정상 속도 편차는 입력 함수에 T함수를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상 속도 편차, velocity니까 우리가 V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V는 리미트 S가 0으로 보냈을 때 S 곱하기 자, 요게 편차 에러 오브 S다 이런 얘기죠. 에러는 편차, 다시 말해 편차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1 플러스 G분의 1이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입력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값은 얼마가 나와요? S제곱분의 1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입하겠습니다. 이와 같고요. SS 약분하게 되면은 이와 같겠죠. 그러니까 지워진 상태에서 요게 가로가 적용되니까 분배 법칙하게 되면 S 플러스 S지분의 1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S를 0으로 보내라 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0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게르프 전달함수가 S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S분의 1이면 SS 약분하면서 어떠한 상수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G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앞에는 그냥 0이 됩니다. 따라서 본식은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지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복잡해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KV라고 해서 KV를 정상 속도 편차 상수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V 값이 얼마다?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었을 때 S1승 G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G라는 거는 게르프 전달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 정상 가속도 편차가 나와 있어요. 자, 입력 함수로 우리가 t제곱 함수를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상 편차에 대한 공식에다가 입력 함수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앞에 있었죠?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 세제곱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대입할게요. 만들어지고 이렇게 약분시키면 2승이 되고 양쪽에 가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분배 법칙으로 아래와 같이 따열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다이렉트로 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G의 상황을 봐야 된다. 같은 설명이지만 G값이 만약에 S제곱분의 K였다 라고 하게 되면 S제곱끼리 지워지게 되면서 K분의 1이라는 어떠한 상수값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G에 대한 상태를 다시 말해 게르프 전달함수 상태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다시 얘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가속도니까 악셀레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KA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때 K를 정상 가속도 편차 상수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표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정상 편차 종류에는 정상 위치 편차, 정상 속도 편차, 정상 가속도 편차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 위치 편차의 입력이 바로 UT 함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속도 편차는 T 함수고 가속도 편차는 2분의 1 T 자승이다. 자, UT 함수는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입력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 S제곱분의 1, S세제곱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정상 편차값은 얼마냐? 정상 편차값은 자, 정상 위치 편차는 1 플러스 KP분의 1이다. 그리고 정상 속도 편차는 KV분의 1이고 가속도 편차는 KA분의 1입니다. 자, 공식의 구조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만 플러스 1 있는 거예요. 요게 헷갈릴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위치 편차, 정상 위치 편차는 1 플러스 KP분의 1, 정상 속도 편차는 KV분의 1, 정상 가속도 편차는 KA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들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상 위치 편차 상수 KP는 얼마다?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0승 G, S1승 G, S2승 G. 어떻습니까? 구조가 다 똑같아요.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하니까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의 몇 승 곱하기 G가 될 것이냐 해서 위치 편차 상수부터 0승, 1승, 2승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역에 따른 형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S0승이니까 0형 제역에, 얘는 1형 제역에, 얘는 2형 제역이다 라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입력에 계단 함수를 주어지게 되면 0형 제역이다. 입력에 램프 함수를 주어지게 되면 1형 제역이다. 입력에 포물선, 가속도 함수를 주게 되면은 2형 제역이다 라고 제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제역에 대한 형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린 0형 제역에, 1형 제역에, 2형 제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에 유니트 스텝 펑션, 단위 계단 함수 UT를 주었을 때 정상 편차가 유한한 값이 나오는 제역을 0형 제역이라고 한다. 자, 당연히 편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UT를 줬었을 때 어떠한 편차가 만들어지면 0형 제역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력에 단위 속도 함수 T를 줬었을 때에 대한 정상 편차가 유한한 값이 나오게 되면 1형 제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UT를 줬으면 0형 제역에,
t 함수를 주면 일형제역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입력에 단위 포물선 함수 t 자생을 줬었을 때에 대한 정상 편차가 유한한 값이 나오면 이형제역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유한한 값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부기한 시스템에 대한 게르프 전달함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르프 전달함수는 우리가 G라고 표현해서 순방향 전달함수 곱하기 대먹인 전달함수다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게르프 전달함수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를 구해봤더니 뭐 S3승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의 S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상수들을 우리가 그냥 폴스와 영스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영스가 아니라 제로스죠. 제로스는 뭡니까? 0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0점은 뭡니까? 함수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죠. 함수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로서 이렇게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0점은 얼마가 돼요? Z1, Z2, Z3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를 제로스 해가지고 0점에 대한 Z라는 문자기를 쓰게 되고, 극점은 뭐예요? 자, 0점은 우리가 Z라는 문자기로 쓴다는 얘기고, 극점은 뭐였어요? 어떠한 함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한 S의 해다. 얘가 무한대가 되려면 함수의 분모가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S가 자, 뭘 대입해야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는 P1, P2, P3를 대입해야 분모가 0이 되고 그 결과 함수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점을 폴스라고 해서 P라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미 회로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게르프 전달함수의 S의 B승과 S의 A승 관계에서 B-A가 0이 되게 되면 영형제역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얘는 몇 형제역입니까? 얘가 1승이니까 3 빼기 1은 2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가 돼요? S의 제곱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가 되면 몇 형제역이다? 2형제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용 나옵니다. B-A가 1이 되면 1형제역에 B-A가 2가 되면 2형제역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형제역에 대한 개념에서 자, 1형제역에는 뭐였어요? 입력 함수에 뭘 줬다? 자, 앞에 볼까요? 자, 우리가 UT 함수를 주게 되면 몇 형제역에? 0형제역에. T 함수, 속도 함수를 주게 되면 1형제역에. 그 다음에 T제곱, 포물선 함수를 주게 되면 2형제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형제역의 입력은 T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T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편차를 정상 편차를 정상 속도 편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상 속도 편차 공식이 뭐였다? ESV는 KV분의 1이고 이때 편차 상수 KV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었을 때 S 1승 G다. 1승이니까 1형제역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1형제역에서 정상 편차, 자, 정상 속도 편차를 구하게 되면 KV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때 KV, 의 속도 편차 상수는 2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G값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B-A가 0승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요거 두 개 뺐을 때 B에서 A를 뺐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2승과 2승으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서로가 지워지겠죠. 그럼 지워지게 되면 이렇게 괄호밖에 없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S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S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G가요. S분의 1의 가로였다면 서로 약분되는 형태가 되는데
G값이 S로 묶인 게 없이 가로로만 돼 있다고요. 그럼 S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게 되면 1 나누기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 나누기 0이 된다는 얘기는 1 나누기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값이 무한대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B-A가 1이었다면 B-A가 1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2고 얘가 1이었다면 서로 약분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요? S의 어떤 거에 어떤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서로 지워지게 되면은 유한한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유한한 값이 나온다. 하지만 B-A가 2가 나오게 되게 되면 B-A가 2, 그러니까 여기가 3승이고 1승이면은 서로 지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S의 몇 승이요? 2승이 되니까 2승의 가로의 가로잖아요. 그럼 여기서 S하고 제곱이 지워지게 되면 S가 남아버려요. 그러면 S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0을 대입하면 어떤 놈에서 0을 나누면 이 값은 결과적으로 무한대가 되죠? 그럼 1 나누기 무한대는 결과적으로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판서를 제대로 안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유한한 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게르포 전달함수에 B승과 A승이 나와 있었을 때 두 개를 약분시켰을 때 0이 나오면 0형 제역에 1이 나오면 1형 제역에 2가 나오면 2형 제역이다. 근데 이 제역에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게르포 전달함수의 지수에 대한 여기 S에 대한 여기 제곱이 몇 승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입력을 뭘 가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제역에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UT 함수를 주게 되면 0형 제역에, T 함수를 주게 되면 1형 제역에, T 제곱을 집어넣으면 2형 제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도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감도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공식만 봐도 복잡하죠? dk분의 d다. 여기서 k라는 거는 우리가 자, 이거는 k는 어떠한 전달 경로를 말하는 것이고 k가 아니라 전달함수 t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t가 바로 여기 있는 t가 종합전달함수다. 그래서 종합전달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뭐라고 쓴 거였어요? MS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전달함수를 K번째 경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종합전달함수분의 K값으로 구해진 것이 바로 감도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옛날에는 공식을 외울 때 SK텔레콤 이렇게 많이 외웠었어요. SK텔레콤. 자, K번째 경로에 대한 전달함수의 감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 SK텔레콤이라고 써서 자리를 바꾸면 T분의 K가 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바꾸는데 미분 공식을 써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달함수가 복잡한 형태로 돼 있어요. 전달함수가. 우리 앞에서 계속했다시피 전달함수를 구해봤더니 뭐 S의 제곱에 어떤 거분의 어떤 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난 다음 다시 T분의 K를 하려니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격증 시험에 안 나옵니다. 20년 시험 보면은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도에 대한 문제는 삭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지까지 통계를 보다 보면 감도에 대한 기출 문제가 한 6문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6문항에 5문제의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나머지 하나만 정답이 4번인가 2번인가 헷갈리는데 나머지 하나만 답이 다르고 대부분의 문제가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시험을 보는데 감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난 연산에 자신이 있다.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연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1번으로 찍어줘야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정상 편차에 대한 시험 문제를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